안녕하세요. 굿잡 자립생활센터 장지훈. 임선미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에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달라진 정책에 대해서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네, 좋아요. 우선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 복지 정책을 새롭게 발표하였는데요. 따라서 이에 필요한 예산은 4조 8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 증액되었습니다. 와! 2022년 장애인 연금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장애인연금에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1월부터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올해 2022년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5% 오른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기존 급여액 월 30만 원에서 7,500원 인상하여 월 30만 7,500원 지급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전년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전체적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우선 예산과 서비스 이용자 수를 설명해 드리면 예산은 1조 5,070억 원에서 1조 7,405억 원으로 무려 15.5% 증가했고요. 서비스 이용자 수는 9만 9천 명에서 10만 7천 명으로 약 8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단가, 가산급여 단가도 증가하였는데요. 서비스 단가는 기존 14,020원에서 14,800원으로 가상급여 단가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이것 또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인상되었습니다. 와, 엄청 인상되었네요. 네, 중증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예산 부분에서는 216억 원에서 484억 원으로 대상자 수 또한 약 4,000명에서 8,00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2021년에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에 본인 부담 없이 전액 지원을 받았고 120%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하였는데요. 2022년에는 기준소득 이하는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20% 초과 가정에도 40%의 본인 부담금으로 60%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 초과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에도 지원이 가능하니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소득과 일자리 지원에도 변화가 있다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장애아동에 대한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경제적 생활 안정을 위해 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0.3% 증가했고요. 중증, 경증 장애아동의 대상자 수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16만 명, 지원 단가는 중증은 2만 원, 경증은 1만 원 인상으로 각각 최대 22만 원, 최대 11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와, 장애 아동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미취업 장애인을 위한 예산, 일자리 수, 월 임금도 늘어났는데요. 예산은 전년 대비 257억 원 늘어나 1,853억 원이고, 일자리 수도 작년 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월 임금도 191만 4,440원으로 작년 대비 약 10만 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 환경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기존 행정지원, 사회복지 업무 보조 등의 직무 외 스포츠 영상 촬영 및 편집, 방역 및 소독 활동 영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욕구별 지원과 직업 연계가 이루어지며 자립에 성공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등록 시 불편함을 느꼈던 사항들에 대해선 변화가 있나요? 네, 장애정도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의료기관 등에 요청하여 받음으로써 자료 제출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원활히 확보하여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신규로 장애 등록 신청 시에는 기존의 현행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신장장애인 불편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된 사항들이 있는데요. 소아청소년과가 실제로 진료하고 있는 장애 유형에 대해 장애 진단서 발급 권한을 추가 인정하여 장애 심사용 진단서를 기존 6개에서 10개로, 신경분과에 한하여 4개의 유형, 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장애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3회 재판정하는 동안 장애 정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영구장애로 인정되어 불편을 줄였습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 등록 시 느꼈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변화들이 진행될 예정이네요. 그렇다면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된 변화된 체계가 있을까요? 네, 여러 방면에서 강화되었는데요. 우선 의료 분야에서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2개소 및 센터 8개소 건립을 추진 중이며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14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검진 이용을 가로막는 물리적, 의사소통 장벽을 개선해 건강검진 기관을 19개소에서 39개소로 확대했으며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8개에서 12개로 확대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복지카드는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 서비스 이용 가능한 카드로 기존에는 일회용으로 사용했지만 올해는 본인의 교통복지카드를 사용하여 무임승차 가능합니다. 와, 장애인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지원이 있군요. 네, 보조기기에 대한 교부 품목 확대도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보조기기를 신청 시 가정 방문하여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종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22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화를 활용한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안전한 일상생활 도모를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품목인 낙상 알림기가 추가 확대됩니다. 기존 35개에서 36개 품목 무료 교부를 실시합니다. 2022년에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확대 실시되는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네요.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인권 강화로 변화하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항상 장애인 인권을 위해 많은 권익공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권익공호기관 1개소, 쉼터 6개소를 신설합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종사자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등의 장애인 등이 접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이 설치, 관리되는지 평가하고 인증하여 운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변화된 2022년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굿잡 자립생활센터 임선미 장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